여러 가지 음식을 먹게 될 텐데 1, 2, 3, 4, 5 다섯 번째 일반식.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중국에 뭐 유학 갔거나 아니면 여행 갔거나 아니면 출장 가셨을 때 삼시세끼 그냥 날마다 먹을 수 있는 것들, 가장 중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것들 중에 한국인 입맛에 꼭 맞는 것들을 모아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여기에 갈 거예요. 饭馆 북경에서는 饭馆 남쪽에서는 饭馆 우리는 饭馆 자, 饭馆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식당이에요. 근데 우리도 식당이라고도 하고 뭐 레스토랑이라고도 하고 뭐 무슨 스낵이라고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식당을 표현하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김밥집 아니면 뭐 국수집 아니면 갈비집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식당이라는 걸 이렇게 둥글둥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 饭馆이 있고요. 혹은 찬팅이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찬팅. 자, 하나씩 해볼게요. 식당을 표현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饭馆 그리고 찬팅이라는 표현. 맞아, 음식점이라는 말도 쓰죠. 찬팅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찬팅. 그리고 창관. 찬팅의 찬자와 饭馆의 관이 만나서 창관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마지막으로 饭店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우리가 북경 반점, 뭐 홍콩 반점 할 때 饭店 그거에 대한 어감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4개의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제 영상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영상으로 이 4개의 어감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뭐가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고 뭐가 조금 더 홀이 큰 느낌이고 뭐가 김밥 전국 같은 느낌인지 그것도 검색해 보시면 바로바로 나올 거예요. 뭘 검색해도 페이가 나옵니다. 자, 오늘은 饭馆에 가볼 텐데요. 饭馆에 가면 물론 뭐 그 규모별로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일반적으로는요. 벽에 음식 사진이 빼곡하게 붙어 있어요. 되게 그냥 로컬 식당은 뭐 그렇게 더 작은 식당은 없을 수도 있는데 조금만 외국인들도 좀 있고 조금만 중국인 손님들이 많은 이런 그런 동네에 딱 가면 이렇게 벽에 메뉴판이 쫙 붙어 있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요새는 일반적으로 다 그림이 있고요. 또 더 큰 데에 가면 실제 음식 모형이나 아니면 실제 음식을 만들어서 그냥 샘플처럼 쫙 전시장처럼 진열을 해놨기 때문에요. 사실은 한자 이렇게 메뉴에 있는 이런 한자를 다 모르셔도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这个 근데 这个라고 하면 너무 외국인, 나 외국인. 자, 같이 해볼게요. 这个 가까이 있는 거는 这个 멀리 있으면 那个 가까이 있으면 这个 멀리 있으면 那个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실제 저희는 이제 여기 그림인 거고 실제로는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메뉴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这个 那个만 알아도 충분히 음식을 시키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방송을 왜 봐야 되냐? 뭐가 맛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그림 똑같은 거 보고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방송을 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작은 규모의 벽보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있는 벽보도 있고 이런 규모도 있으니까 가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더 큰 식당에 가면 실제 음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음식 만들어 놓은 거를 보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고 들어와서 요새는 조금 좋은 식당에 가면 태블릿을 줘요. 그럼 태블릿으로 클릭 하셔도 되기 때문에 뭐가 맛있는지만 알아가지고 가시면 맛있는 한 끼 드시고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은 가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되게 크지만 빈자리가 없을 때 그러면 종업원이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请稍等 입으로 따라하세요. 请稍等 이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꼭 뭐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중국 가시면 많이 들으실 수 있는 표현이고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没有位置 자리가 없어서 没有位置 没有 없다 位置 좌석이 없어서 他们要稍等 그들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请稍等 자, 그럼 기다리는 동안 뭐 하면 돼요? 기다리는 동안
페이에 가지지. 바오즈메이의 메뉴판 마스터를 꺼내가지고 뭐가 맛있지 한번 골라볼까 해서 음식을 골라가지고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 이 책이 생겼으니까 벽보를 찍지 않아도 이거를 찍어도 다 괜찮으실 거예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여주세요. 요거 달라고. 자, 그러면 하나씩 음식을 시켜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음식을 시키려면 음식을 시키는 순서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 순서는 大家请看一下翻到 141页 141페이지에 보면 토끼 친구가 어떻게 음식을 시키는지를 안내해주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如果你们想知道那你们该怎么办如果你们想知道怎么点菜 어떤 순서의 음식을 시키는지 궁금하시면 你们该怎么办如果你们想知道这个对啊你们就买这本书就可以 여러분은 이 책을 사서 142페이지를 보고 여기에 토끼가 시키는 대로 음식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 이 책을 사실 거라고 믿고 맛있는 것만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익히지 않은 음식, 즉 에피타이저처럼 먹을 수 있는 좀 차가운 음식을 시킬 거예요. 차가운 음식을 시킬 건데요. 한국인 입맛에 맞을 만한 것들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뭐가 맛있냐면 파이황과라는 음식이 있어요. 같이 발음해볼까요? 파이황과 황과는 오이예요. 파이황과 오이를 요래 예쁘게 이렇게 잘라 놓은 게 아니라 막 되게 투박하게 뭉뚱뭉뚱 이렇게 손으로 해놓은 파이황과 손으로 이렇게 뭉뚱뭉뚱 쪼개놓은 그 피클 같은 건데 한국의 피클이나 장아찌보다는 꼬릿한 맛이 더 있어요. 근데 마늘을 많이 넣고 식초를 듬뿍 넣고 이렇게 묻혀가지고 약간 다른 음식이 느끼할 때 이거를 먹으면 그 느끼함을 없애주기 때문에 요것도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 느끼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거가 요게 다른 분들 입맛에 맞고 진짜 싸요. 이런 거는 우콰이밖에 안 해. 그거 좀 비싼 집 가도 10콰이. 그니까 싼 데 가면은 1,000원 우리 돈으로 비싼 데 가도 한 2,000원 정도면 충분히 먹을 수 있고요. 한 대박 줍니다. 자, 간장을 곁들인 두부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두부에 뭐라고 해야 되지? 小葱 쪽파 연두부에 쪽파를 요리요리 뿌려가지고 묻혀준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여기에 小葱拌豆腐라는 이 음식 이름에서 조리 방법이 나와요. 小葱은 재료, 豆腐도 재료예요. 小葱이 쪽파, 豆腐는 두부. 근데 그 사이에 빤이라는 조리 방법이 나오는데요. 메뉴판을 보시다가 빤자가 나오면 여기 세 번째 있는 글자 빤자가 나오면 어떻게 한 음식이라는 걸까요? 빤. 손으로 빤 비볐어. 그래서 비빔밥은 빤판이에요. 빤판. 비빔밥 빤판. 그래서 요거는 손으로 요래 반을 손으로 막 이래 반을 섞어. 이거 반 저거 반 섞어. 그래서 비빈 거를 빤. 묻힌 것도 빤 쓰면 돼요. 小葱拌豆腐 그러면 小葱이랑 豆腐랑 비빈 거예요. 빤판. 맞아요. 빤판. 그럼 비빔밥 빤판, 비빔밥이란 뜻입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먹죠? 자, 小葱拌豆腐 小葱拌豆腐 이것도 꼭 드셔보세요. 얘는 한국인 입맛에 그냥 이거 우리 엄마 해준 거 비슷한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真的和韩国人的口味 진짜 한국인 입맛이 딱 맞아요. 자, 그 다음 것도 볼게요. 요거는 호불호 갈릴 수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넣어놨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마오또우를 좋아하는데 마오또우는 재료의 이름이에요. 마오또우가 요 푸콩을 마오또우라고 해요. 이렇게 딱 까면 안에 운 좋으면 4개 들어있고 운 나쁘면 2개밖에 없고 진짜 운 나쁘면 안에 텅 비어있는 거 있잖아요. 로또 같은 거. 자, 여기 딱 열었을 때 오늘 운을 다 썼어 하는 그게 마오또우예요. 왜냐하면 털이 많이 나 있는 콩이기 때문에 털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말로 옮기면 털이 많이 나 있는 푸콩을 얘기하는데요. 우샹이라고 하면 향이 5개가 나는 오향족발 할 때 그 오향이에요. 그래서 약간 중국식 향신료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그 콩만 딱 빼먹잖아요. 그럼 그때 그 짭짤한 맛이 남아있어가지고 사실 얘는 그
밥 먹기 전에 맥주도 한잔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건배는 해야 되잖아요. 음식이 다 나오기 전에 다 같이 건배해야 되니까 그 건배를 하고 한 입 탁 먹으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이게 반주 역할을 해줘가지고 다음 먹는 밥들이 너무너무 맛있어지는? 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에피타이저들을 준비했는데 다 알려드리면 또 책을 안 사실 테니까 여기 에피타이저가 140페이지에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 중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여기에 뭐 두부피도 있고 여기 뭐 콩나물 무침도 있고 뭐 이렇게 아니면은 한국인들이 또 좋아하는 것 중에 콴펀 좋아하시잖아요. 당면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책에 다 써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요 음식들 중에 샹차이 들어가는 거는 제가 따로 표기해 놨어요. 그래서 음식들 중에 샹차이 들어가는 거는 샹차이 빼달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저번 시간에 본 거 복습해가지고 꼭 말씀하시면 돼요. 아, 너무 맛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에피타이저를 시켜가지고 에피타이저를 먹었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데운 요리, 르차이. 이제 진짜 메인 메뉴들을 먹을 건데요. 메인 메뉴는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채소를 볶거나 지지거나 뭐 한 거. 두 번째로는 고기. 그리고 세 번째는 생선이 있고요. 고기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죠. 뭐 돼지, 소, 닭, 또 오리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재료별로 시키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게임을 할 거예요. 이상형 월드컵처럼 이제 음식 월드컵을 할 건데요.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어요. 근데 이걸 둘 다 시키는 건 좀 오바야. 자, 여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계란은 뭘 볶아도 맛있지만 1번 시홍시炒鸡蛋이 있고 2번 韭菜 炒鸡蛋이 있어요. 자, 왼쪽은 시홍시 炒鸡蛋. 시홍시 토마토, 炒 볶다, 찌단, 계란, 토마토 계란 볶음. 2번은 韭菜 炒鸡蛋. 韭菜는 꼬치 할 때 배웠었어요. 韭菜是什么? 问一下, 韭菜是什么? 그렇죠. 부추, 대구말로는 전구지예요. 韭菜는 전구지, 부추인데요. 여러분은 이 두 개 중에 어떤 거 드실 거예요? 둘 다 시키는 거 좀 오바잖아. 그래서 이거는 기분에 따라서 시키시면 되는데 부추랑 계란이랑 볶은 여러분들이 아는 맛을 맛보시고 싶으면 요걸 시켜주시고요. 약간 정말 중국에 왔으니까 센 불에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하면 토마토 계란볶음 요거는 그냥 초딩 입맛에 잘 맞는 걸로 시키시면 돼요. 너무너무 맛있겠죠? 자, 같이 해볼게요. 시홍시 炒鸡蛋, 시홍시 炒鸡蛋, 韭菜 炒鸡蛋. 그럼 음식 방법 볶는 거 뭐라고요? 볶는 거. 자, 볶는 거 뭐예요? 아까 비비는 거 빤. 볶는 거는 뭐예요? 볶는 거 불하자 들어가 있어요. 차오. 맞아요. 볶는 거는 차오. 메뉴판 중에 차오 들어있으면 볶는 거예요. 자, 요거 두 개 중에 이제 하나 골랐고요. 또 골라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식탁이 너무 고기만 많으면 욕심쟁이 같잖아요. 식탁에 너무 고기만 많으면 뚱뚱보 같으니까 초록색이 좀 몇 개 있어야 돼요. 초록색을 한 개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재료를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저처럼 이제 브로콜리를 좋아하면 저는 브로콜리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청경채를 좋아하면 2번. 그리고 콩신차이라고 한국에서는 좀 맛보기 힘든 거를 드셔보고 싶으면 3번, 4번 중에 이제 골라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다 알려드리면 책 안 사시니까 책 사가지고 고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란화, 그래서 시란화 브로콜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4개 중에 어떤 거 고르실지. 네, 시란화 좋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4번. 요말차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는 없어요. 유맥채. 되게 상추 친척 같은 느낌인데, 공심채가 이마트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우리 엄마는 모르던데, 뭔지. 3번, 4번, 우리 엄마는 농사 짓지만, 우리 잘 모르시던데. 잘 모르시셔가지고, 만약에 되게 흔한 맛이 익숙하시면, 여기 1번, 2번. 뭔가 되게 새로운 거 원하시면 3번, 4번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래요? 공심채를 많이 먹어요? 되게 흔한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걔는 빼세요. 저는 처음 봐가지고, 비싼가? 근데 여기서는, 중국에서는 이런 게, 한 접시 해주고, 우리 돈으로 한 비싼 데가 2,500원 정도?
진짜 싼 데 가면 1,500원 정도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으니까 여기 4개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풀떼기를 상위에 놔야지 사진 찍을 때 좋거든요. 사진 찍을 때 좋으니까 여기 참고하셔가지고 네, 하나 골라가지고 드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뭘 골라야 될까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두부랑 요 가지랑 감자 중에 또 한 개를 골라야 돼요. 자, 일단 두부 중에 제가 투탑, 탑2? 두부 중에 2대장을 선별했어요. 두부 요리가 엄청 많은데요. 두부 요리가 책에도 엄청 많은데, 두부 요리 중에 2개를 제가 골라왔는데요. 이름이 좀 기분 나쁘죠? 일본 두부. 얘는 마파 두부.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일본 토푸는 겉은 되게 바삭, 뭐라고 해야 되지? 튀김옷을 입어가지고, 왠지 겉은 이렇게 포슬포슬한데 안에 한 입을 딱 씹으면 연두부를 튀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얘는 그냥 일반 두부, 우리가 그냥 된장찌개에 넣는 그런 두부인데 얘는 연두부를 되게 예쁜 동그랗게 해가지고 딱 튀겨나가지고 막 예쁜데 단점은 겁나 뜨거워. 타이탕러 진짜 되게 뜨거워요. 근데 어차피 식어서 먹으면 되니까 이 2개 중에 하나를 골라 먹으면 되는데 이름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그러면 마포도fu. 근데 마포도fu는 한국의 중국집에도 또 좀 파는 데가 많잖아요. 물론 현지에서 먹는 게 조금 더 마라 이렇게 떫은 느낌이 있어갖고 좀 다르지만 요게 보들보들하니 요게 밥도둑이에요. 그래서 안 드셔보신 분이 있으면 일본 두부 진짜 맛있다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말 일본 두부는 보통 피망도 같이 볶아주는데 그 피망 그 딱 씹었을 때 그 느낌도 너무 좋고요. 요 일본 토fu 발음하기도 쉽고 그리고 그 이름도 외우기 쉬우니까 요거 괜찮습니다. 일본 토fu 약간 짭짤하면서 보들보들한 느낌이 나는 밥도둑입니다. 마포도fu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맛에서 조금 더 떫은 느낌이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2개 중에 하나 고르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골라야 될 거는 가지 요리를 꼭 하나 골라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는 가지 요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중국 가면 꼭 먹는 가지 요리인데요. 요거 어떻게 골라야 되냐면 만약에 가지만 먹는 거는 좀 아쉽고 감자랑 피망이랑 같이 볶은 걸 먹고 싶다. 그러면 동북의 대표 요리예요. 띠산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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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땅에 산 세 가지 시엔 신선한 보물. 그래서 띠산시엔 그래서 지삼선 띠산시엔을 시키거나 나는 가지만 딱 제대로 먹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맛있어. 이거. 나는 가지만 제대로 그냥 먹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 홍자가 들어있으니까 왠지 약간 좀 빨간 느낌이 나겠죠? 그리고 음식 재료 이거 2번째 있는 글자는 또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지? 조리법 중에 하나인데요. 홍샤오치에즈라고 있어요. 홍샤오치에즈. 요것도 진짜 맛있는데 가지 요리를 여러 개 시키면 또 돈 아까우니까 둘 중에 한 개 정도. 가격은 둘이 같거나 비슷해요. 가격은. 그리고 가지는 중국어로 치에즈라고 합니다. 치에즈. 근데 가지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치에즈라고 이렇게 미소를 짓게 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사진을 찍을 때 우리는 하나, 둘, 셋 김치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1, 2, 3 치에즈라고 하고 사진을 찍어요. 치에즈라고 하면 치즈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1, 2, 3 치에즈 놓칠 수 없겠죠. 근데 뭐 가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과감하게 스킵하고 다른 요리를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채소 중에 음식 하나 고르시고요. 하나 골랐어요, 여러분? 만약에 4명이 갔어. 그럼 4명이서 채소를 하나 고를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나온 것 중에 픽 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진짜 많은데 너무 아쉬워요. 진짜 이렇게 음식이 진짜 많은데 이 중에 4개를 골라야 한다는 게 너무 속상해. 정말. 그러니까 여행을 한 4박 5일로 가서요. 다 먹어보고 오세요. 여기 있는 거. 한 4박 5일 갔다 와가지고 다 먹어보세요. 네, 가지볶음, 띠산시엔 진짜 저의 최애템이고요. 맞아요. 콩심차에도 진짜 너무너무 맛있죠. 공심채.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채소를 골랐으면 지금부터는 고기를 골라보는 아주 어려운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고기 중에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거는 猪肉. 猪肉是什么? 猪肉.
쭈로 돼지고기인데요. 돼지고기 중에 일단 하나를 골라볼게요. 자, 돼지고기 중에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데 제가 진짜 이거는 꼭 드셔보시라고 10번 강조하고 싶은 요리가 있어요. 자, 그거는 뭐냐면 요거예요. 농자 샤오炒肉가 있는데 농자는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농가예요. 그래서 정말 농민들이 먹는 게 아니고요. 농자라고 하면 그냥 가정식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우리들이 먹는 농자에서 먹는 샤오炒肉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대단하지 않은 요리 샤오炒肉 고기를 볶은 건데 여기에 이제 큰 고추 아니면 그 고추랑 고기를 볶아줘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자 샤오炒肉 농자 샤오炒肉 요거 한번 꼭 드셔보시고 여기에도 조리법이 하나 나와요. 불화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죠. 차오 볶은 거. 일단 요거 차오가 들어가면 뭘 볶았다는 거고요. 로우가 들어가면 고기를 볶았다는 건데 로우 앞에 동물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돼지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우 앞에 만약에 뭐 닭이나 소나 양이면 그 동물 이름을 넣어줘요. 근데 그냥 로우만 써있는 경우는 돼지고기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농자샤오차로 요거 맛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요것도 덮밥으로 많이 먹는 허에구어로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천 요리예요. 그래서 약간 매콤하게 하는 집도 있고 좀 달달하게 하는 집도 있는데 허에구어로우인데 요거는 고기 비계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고기 비계 좋아하거든요. 살코기보다 비계를 좋아해요. 뭐지 콜라 뭐가 있다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고기 비계를 극혐하지 않으시면 얘는 약간 살코기 위주고 얘가 비계가 많아서 요것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허에구어로 네, 콜라겐이 많아가지고 근데 만약에 비계를 내가 싫어한다 그러면 이거 안 맞을 수 있어요. 비계를 좋아하시는 분은 허에구어로를 드시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 여행 갔을 때 쇼마오님은 몰라 비계에 막 살 안 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쇼마오님은 이게 아침에 먹기에 되게 헤비하거든요. 근데 이걸 아침마다 드셔가지고 몸매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거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허에구어로 만약에 이게 비계 맛을 좋아한다 그러면 추천드립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중에 골랐으면 그 다음에 또 닭고기 중에도 2대장이 있어요. 닭고기 중에 2대장이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닭고기는 꽁바오지딩이에요. 꽁바오지딩. 어떤 동네에서는 꽁바오지딩이라고 하고 어떤 동네에서는 꽁바오지딩이라고 하는데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꽁바오지딩.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에 있는 글자 띵자예요. 저 띵자는요. 큐브를 의미해요. 큐브. 왜 이렇게 스테이크도 요새 큐브로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큐브로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사각사각 깍두기 모양으로 파는 거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메뉴판 보시다가 요 글자가 있다 그러면 이게 큐브 모양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딱 생각하시면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는 꽁바오지딩이고요. 하나는 라즈지딩인데요. 사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둘 다 살짝 매운 느낌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막 빨간 고추를 볶아가지고 보기에는 되게 매워 보이지만 실제 먹으면 또 그렇게 맵지는 않은데 먹다 보면은 중국 향신료 중에 화지아라고 하는 폭탄 같은 애가 하나 있는데 걔를 입에 넣었을 때는 좀 화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막 못 먹을 정도로 맵진 않아요. 근데 특징이 다른 거는 왼쪽에 있는 꽁바오지딩 같은 경우에는 땅콩을 볶아주고요. 요거는 그냥 닭고기 큐브를 베이스로 고기를 많이 드시고 싶으신 분은 요거. 고기만 먹기 지겨워서 땅콩 볶은 거를 좀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꽁바오지딩. 그리고 이거 왜 병음이랑 읽는 방법 다 가렸어요. 왜 한자만 있어요? 책 사시라고 제가 다 가렸어요. 이렇게 다 나와 있으면 유튜브 영상만 보고 책 안 사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다 가려놨어요. 자, 그리고 하나는 요게 이제 띵 모양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글자만 보세요. 마지막 글자 되게 똑같죠? 마지막 글자가 똑같은데 그림도 비슷비슷해요. 자, 그림도 비슷비슷한데요. 마지막 글자 써볼게요. 위샹로스, 찡장로스, 위샹로스, 찡장로스, 스가 있어요. 스자가 있으면 제가 썼으니까 팔겠죠? 자, 스자가 있으면 이게 실사자예요. 실. 그래서
고기를 실처럼 이렇게 갈아놨어요. 그래서 요거가 식감이 또 되게 특이해요. 한국에서는 고추 잡채를 시켰을 때 나오는 그 고기 조금 나오잖아요. 그 고기가 여기에 막 엄청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메뉴판을 보시다가 이렇게 스자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실처럼 가늘게 고기를 해놨구나. 근데 그 중에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샹로스는 모택동도 되게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는 중국인들도 좋아하는 약간 달콤한 느낌이 나는 고기, 가는 고기고요. 찡장로스는 짜장면 소스 같은 거예요. 색깔도 그렇죠. 근데 짜장면 소스인데 면은 없고 고기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밀전병 같은 데다가 혹은 두부피. 여기는 거의 두부피지. 얘는 두부피에다가 밀전병 취소. 두부피에다가 두부피를 넣고 이 고기를 넣고 그 다음에 파 넣고 저는 고수를 좋아하니까 고수를 딱 해가지고 털털털 말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그게 약간 짭조름한데 두부피가 밍밍하니까 그 짠맛을 두부피가 다 잡아줘가지고 되게 새로운 맛이 나요. 근데 되게 고급진 맛이 나는데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 중국에서 드시면 한 4,000원? 5,000원 정도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명이 뭐 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뭐 오이를 좀 넣어가지고 드실 수도 있고 근데 한국에서 그 조선족 분들이 운영하는 데에 얘 많이 팔거든요. 얘는 북쪽 요리라 가지고 근데 그때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네, 두부피를 이렇게, 두부피 질기지 않아서 두부피 포들포들한데, 파도 넣고, 파도 많이 넣고 이렇게 먹으면 진짜 돌돌돌 말아가지고 먹으면. 이게 뭐라고요? 찡장로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별다른 고기 이름이 안 나오면 돼지고기 기반인 거고요. 그리고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위샹로스에도 생선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절대 비리지 않아요. 위샹로스는 그냥 되게 달콤한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막 케찹처럼 달콤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샹로스 둘 다 너무 맛있어요. 저렴하게 드실 수 있고요. 덮밥으로도 나오니까 덮밥으로도 한번 드셔보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 개 중에 골라야 되는데 왼쪽 거는 당추리지. 당추리지는 탕수육.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추리지, 탕수육. 요거는 꼬바로 찹쌀 탕수육. 당추리지, 꼬바로 둘 다 시키면 너무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고를 거야. 난 이만더选择呢. 여러분의 선택은 이건 매번 너무 고민돼. 얘는 달달해. 얘도 달달한데 얘는 쫄깃해. 요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식감인데 한국 거보다 훨씬 달달해요. 근데 얘는 쫄깃쫄깃해. 가격은 비슷해요. 요거는 당추리지. 그리고 문장 끝에 있는 요 당추리지 단어 끝에 있는 리지는요. 리지. 안심이나 등심. 그래서 고기 부위 중에 한 군데를 얘기하는데 고기 부위예요. 그리고 꼬바로우는 원래 이게 유래가 뭐냐면 이 꼬바로우의 고장은 흑룡강. 그 중에서도 하얼빈이에요. 얘도 고향이 있어. 우리도 뭐 예를 들면 비빔밥 제일 한 데가 전주고 고향이 다 있는 것처럼 얘는 고향이 저 하얼빈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음식을 즐겨 먹던 사람이 러시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름이 꾸어빠오로우였거든요. 왜냐하면 꾸어 냄비가 빠오 폭발할 정도로 뜨겁게 튀긴 고기. 그래서 원래는 꾸어빠오로우였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말을 하다가 구워바로우 이렇게 이제 느끼하게 얘기를 했겠죠. 이제 중국식 음식을 먹을 때 구워바오로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음식 이름이 지금은 구워바로우라고 자연 스무스하게 바뀌었어요. 너무 재밌죠? 구워바로우. 그래서 요 두 개 중에 한 개만 골라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얘는 되게 뜨겁기 때문에 한숨 식혀가지고 드시고요. 요거는 바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국 거보다는 재료가 다양하지 않고 딱 고기 정도만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막 파인애플에 모기버섯에 막 완두콩에 다양한 탕수육이 아니라 그냥 딱 고기만 딱 볶아놨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먹기에는 뭔가 되게 성의 없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드셔보신 그 맛입니다. 바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중국 가서 짜오파이차이를 시키면 물어보면 대부분 중국 사람들은 어떤 걸 추천해 주냐면 생선 요리를 추천해줘요. 왜냐하면 생선 요리가 고기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생선이 고기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보통 짜오파이 차이는 생선일 확률이 많습니다.
빨리 팔아야 되고, 이건 빨리 안 팔면 재고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생선 요리는 중국인들이 반드시 손님을 접대할 때 꼭 시켜요. 왜냐하면 생선을 먹는다는 건 풍요로움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인들은 새해 덕담 중에 니엔 요위라는 새해 덕담이 있어요. 니엔 요위, 요위라는 새해 덕담이 무슨 뜻이냐면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인데요. 그 요위의 위자와 생선 어자, 생선 위자가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식탁 위에 요위, 생선이 있다는 건 니엔 요위, 내 매해마다 풍요롭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되게 귀한 사람을 접대할 때, 아니면 뭐 한국에서 온 친구에게 중국의 상을 좀 보여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생선 요리를 꼭 대접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풍요로운 복이기 때문에 생선이 딱 나왔어. 그럼 막 이걸 눈을 파고 막 뒤집고 막 하면 안 돼요. 이걸 있는 그대로 젓가락으로 이렇게 살점을 잘 떼서 먹어야지 들고 막 발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그 모두의 지금 풍요로움을 여러분이 다 해집고 뒤집고 막 망쳐놓은 거기 때문에 생선 요리를 중국인하고 드실 때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몇 개 추천드려놨으니까 이 중에 입맛에 맞는 걸로 드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유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두 번째 거, 요거 유학생들이 많이 먹고요. 건대에 가도 요거 맛있는, 요거 전문적으로 하는 집이 있어요. 건대 쪽에 쉐이주위 검색하시면 건대 쪽에 전문점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탕수육 그 소스에 드시려면 이 탕수도 괜찮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왜 시킨다고요? 생선은 니엔 요위이기 때문에 시킵니다. 니엔 요위. 풍요로운 한 해를 위해 생선 한 마리 몰고 가세요. 요거 위 시키면 돼요. 위. 자, 그리고 생선 요리도 이제 골랐으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음식이 다 나왔는데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중국 사람들은 밥을 먼저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산의 진미가 다 상에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대단한 음식들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막 있는데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헛배 부르지 말라고 주식을 미리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미리 받아가지고 반찬이랑 드시려면 말을 하셔야 돼요. 先上米饭 鲜香米饭. 자, 같이 해볼까요? 鲜上米饭. 鲜香米饭. 꼭 말해야 줘요. 절대 말하지 않으면 먼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말해가지고 주는 집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잘 이렇게 먹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최소 3번 정도 你好，鲜香米饭好吗？你好，鲜香米饭。你好，鲜香米饭이라고 자꾸자꾸 말씀하셔야 주기 때문에요. 한 3번 정도 까일 것 같다 생각하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鲜香米饭. 鲜 먼저, 上 올려달라. 무엇을? 米饭. 쌀밥을 올려주세요. 鲜香米饭好吗？鲜香米饭。鲜香米饭, 鲜香米饭 꼭꼭 말씀하시고요. 자, 그리고 밥을 시켰으니까 국도 한 개 있으면 좋겠죠. 근데 국은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국은 우리가 갈비탕, 설렁탕 할 때 그 탕으로 발음을 하는데 탕은 선택사항이니까 국 없으면 밥 못 드시는 분들은 시켜 드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국이 재료가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한국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되게 걸쭉한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한국인의 입맛에는 딱 맞는 국을 찾긴 사실 힘들어요. 근데 그냥 만약에 날이 너무 춥거나 따뜻한 걸 같이 먹고 싶으면 요 4개 중에 한 개 골라 드시면 되게 실패하진 않을 거예요. 요 4개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완자탕 좋아하고요. 그리고 토마토 계란탕은 상상하시는 맛이 나는데 그냥 뜨겁게 한 끼 딱 먹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탕 궁금하시면 책에서 선택하셔가지고 우리가 뭘 골랐는지 보고 따라 시키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또 하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중국은 먼저 말하지 않으면 물을 갖다 주는 경우가 한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먼저 말하지 않으면 물을 잘 갖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막 먹고 싶어서 미치겠다. 그러면 물을 달라 하면 되는데요. 자, 물은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白开水를 달라고 하면 白开水. 요거는
그냥 미지근한 거, 자기들이 그냥 끓여놓은 물을 갖다 줘요. 근데 약간 여러분이 드시기에 비릿비릿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물을 끓인 거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공짜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먹기에 할 수 있어요. 되게 또 물에 민감하신 분들, 저처럼 아무 물이나 먹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물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물이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 뭐야? 뭐 설거지한 물 아니야? 자, 근데 물을 만약에 생수를 드시려면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돼요. 식당에서도. 근데 그 물은 광泉水라고 하는데요. 광천수. 광泉水라고 하는데 요거는 식당마다 금액이 다르지만 어쨌든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되는데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중국은 음료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갖고 온 음료를 먹어도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라오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밖에서 여행하시다가 물을 사 먹었다. 그럼 갖고 들어가서 그 물을 드셔도 돼요. 그냥. 그러니까 식당 가서 물을 사면 어쨌든 조금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슈퍼에서 물 사가지고 들어가서 드시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컬러나 쉐비를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콜키지 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에도 술은 갖고 들어오는 거 안 되고 일반적으로 술은 카이핑페이를 받아요. 콜키지를 중국말로는 카이핑페이라고 하거든요. 카이핑페이. 병 따는 비용을 받아요. 카이핑페이. 이건 좀 어려우시죠? 초급자들한테는. 술은 가져가서 드시면 진상이에요. 근데 음료나 물 같은 거는 가져가서 드셔도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느끼하니까 물 말고 음료 드시고 싶으시면, 와, 근데 이 그림은 정말 실사랑 똑같지 않아요? 요 중에 시켜 드셔도 돼요. 발음만 해볼까요? 可乐,雪碧 두 개 중에 시켜 드시면 돼요. 카이핑페이를 내기 싫으시면 술은 가져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중국은 술이 싸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드셔도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밖에 사갖고 가는 것보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중국어 좀 배워볼까요? 오늘 중국어 배운 거 뭐 있었냐면요. 기다려주세요. 请稍等. 그리고 또 뭐 있었냐면 밥 먼저 주세요. 先上米饭. 그리고 너네 집에 가장 간판 요리는 뭐니? 招牌菜. 你们家的招牌菜是什么? 요거 있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군침 도는 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我都流口水了. 我都流口水了. 내가 또 다 流 흐른다. 口水 입, 물, 침. 我都流口水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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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군침이 막 돌아. 你们怎么样啊?现在你们怎么样?我都流口水了. 지금 제가 그래요. 流口水. 流口水. 我都流口水了. 我都流口水了. 자꾸 발음해 보시면 돼요. 같이 해볼까요? 我都流口水了. 我都流口水了. 여기까지 보시면 오늘 메뉴는 픽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메뉴 뭐뭔지 맞춰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빠우즈메이는 친구랑 둘이 왔거든요. 무엇을 시켰을까요? 이 친구는 여러분들 여기 이름 그림만 보고 이름 맞춰보세요. 他点了什么菜? 他点了什么菜? 뭐 탕도 한 개 시킨 것 같고, 로스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띵도 뭐, 꽁떠 찌딩 맞아요. 꽁떠 찌딩 있고요. 第三鲜 있고요. 저거 위샹로스 아닌 것 같은데 위샹로스 먹었나? 아, 그림 위샹로스 맞네. 대박. 위샹로스, 꽁떠 찌딩. 중국어로도 쓸 수 있을까? 난 일본 떡볶이가 좋은데. 여기는 맞아요. 이거 중국어로 어떻게 말해요? 西红柿鸡蛋汤. 对,西红柿鸡蛋汤. 还有一个呢?什么豆腐?什么豆腐?麻婆豆腐. 对,麻婆豆腐. 왼쪽부터 꽁떠 찌딩, 第三鲜, 西红柿鸡蛋汤, 麻婆豆腐, 위샹로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중국인이 이 식탁을 본다면 되게 어이없을 수 있어요. 생선도 없지. 그리고 되게 쌈마 애들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고급 요리 좀 알려주세요 했는데요. 요거는 일반 요리 편이에요. 그래서 고급 요리를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 시간 방송에 오셔가지고 지금은 일반식을 보신 거고요. 다음 시간 방송에 오셔서 고급 요리 특별식 편을 따로 보셔야 거래처 접대용 메뉴를 익혀가실 수 있어요. 지금은 일반식만 알려드린 거고요.
고급 요리는 여러분들이 손님 접대할 때 아니면 중국에서 좀 거하게 한상 차려 받고 싶을 때 먹고 싶은 요리는 다음 시간에 따로 해드릴게요. 너무너무 궁금하셔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예스24에 신청하시면 내일 저녁에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몇 가지 중국어 배운 거랑 그리고 메뉴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가락으로 째거, 내거만 해도 되기 때문에요. 이 요리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요것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好，今天我们讲到这儿，有问题吗? 그리고 특별식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장현님처럼 정말 특별식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빠 약국님처럼 지발 좀 책을 사가지고 책에 있는 거를 좀 익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요원티와 질문 있으세요? 요원티와 지발 좀 책을 사가지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좀 궁금할 때 됐는데 내가 지금 2주일째 팔고 있거든요. 2주일째. 네, 먹고 싶은 거를 알아가거나 뭐 사진을 찍어가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好，今天我们讲到这里，谢谢你的102个星星气球，感谢你哦。今天讲到这儿，辛苦了大家，辛苦了，谢谢，不谢，再见，수고하셨어요。